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90페이지의 기말 결산 과정부터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산 과정에는 오류를 확인하는 데이터 체크 기능과 현금 예금 조정, 결산 자료 입력, 결산 자료의 수익과 정리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재무제표 확정, 표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산할 때 중복 입력되는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보시면 특히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 전 금액이 있고요. 결산 반영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두 개 금액이 동시에 있을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결산 전 금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를 그러니까 12월 31일자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산 반영 금액은 이 금액을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 결산 후에는 감가상각비가 이중으로 반영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감가상각비의 이중계상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중계상이 나오는 이유가 결산을 할 때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있는데 이걸 중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반드시 맞추셔야 되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수동결산을 하면 절대 자동결산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동결산을 하시는 분들은 수동결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셔야 됩니다. 양쪽을 다 활용을 하시면 나중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재무제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표준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이외에 추가로 계정 과목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표준재무제표와 연계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연결 코드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화 외상 매출금 5천만 원에 거기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4,500만 원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표준재무제표에 가면 뭡니까? 외상 매출금 5천만 원에 대손 충당금에 마이너스 500만 원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하단 부분에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가끔씩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무조정을 하고 나면 이 표준재무제표를 잘 안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잘 안 보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부분 잘못하다 보면 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나중에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표준재무제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체크를 하셨다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90페이지에 기말 결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산은 우리 회계 관리의 재무회계의 결산 관리라고 하는 쪽에서 대부분 진행이 되고요. 결산 자료 입력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보통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데이터 분석 및 관리라고 하는 쪽에 가시게 되면 데이터 관리 로마 숫자 1번에 보면 데이터 체크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면 뭐 오류 멘트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는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합계잔액 시산표나 뭐 이런 부분에 숫자가 안 맞는다, 근데 실질적인 오류는 없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메인 매출 전표 정리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표 정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통해서 오류 메시지를 전부 다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활용하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회계 쪽에서
우리 결산 관리 쪽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 밑에 현금 예금 조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금 예금 조정 기능을 통해 갖고 우리 현금 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순수한 현금과 관련해서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 큰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보기 좋은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회계 처리를 통해서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인출해서 최소 금액 100만 원, 최대 금액 200만 원 사이에서 조정 금액은 150만 원으로 조정하겠다라고 하면 잔액 수정 후 금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금액으로 전부 자동으로 조정되는 회계 처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현금 일괄 조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도 크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법인 사업자는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현금 예금 조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금 계좌는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재무회계 쪽에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통장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교재 93페이지에 결산 자료, 결산 정리 사항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일반 전표에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하고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상품 재고와 관련되는 부분은 결산 자료 입력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보시면 직접 입력하는 게 있고 결산 자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복되는 부분인데, 중복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중 계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결산 자료 입력을 선택하시고 나면 회계 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자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는 일단 자동 결산 분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결산 반영 금액에다가 결산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입력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매출원가와 관련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관련되는 부분,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입력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 세무사랑 프로는 기본적으로 계정 과목에 있는 우리 계정 과목 코드 500번이나 600번 또는 700번의 계정 과목 코드를 보고 원가 설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는 상품 매출원가와 제품 매출원가, 즉 제조업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원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 상단에 있는 F4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결산 반영 금액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F7번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에,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감가상각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회사 계상액이라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직접 입력을 하실 때, 반영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자, 제조원가 건물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반영이 되어 있는데 결산 전 금액에 감가상각비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계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판관비 쪽에 있는 부분도 결산 전 금액에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결산 반영 금액이 또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전표 처리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이중으로 계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F8 대손상각과 관련되는 부분도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에 대한 추가 전표를 우리가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충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CF8 퇴직충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서 당해연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 반영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맨 하단 부분에 우리 선납세금과 추가계상액이라고 하는 소득세 등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선납세금에 있는 금액을 소득세 비용으로 대체하고자 하신다면 결산 반영 금액에다가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선납세금이 있는 금액을 결산 반영 금액에다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득세 비용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입력해서 전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표 처리는 F4 한번 전표 추가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결산분개한 걸 삭제하시겠다라고 하시면 CF5 결산분개 삭제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에 자동 결산분개 삭제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걸 삭제하시고 새롭게 또 수정해서 정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산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자, 결산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결산 분개를 일단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제가 12월 달에 전표를 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자에 그러니까 손익대체 분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인위적으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상태에서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기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볼까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시게 되면 자산부채 계정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하단 부분으로 내려가게 되면 원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제조 원가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왼쪽에 차변에 계정이 잔액이 남아 있죠. 그죠? 판관비도 비용이 왼쪽에 다 금액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면, 자, 결산자료 입력에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입력되어 있는 전표 불러와서 그대로 제가 입력했다라고 하고 F4 한번 전표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전표 추가 누르고 난 뒤에 종료합니다. 종료한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12월 31일자, 그래서 수익 비용 쪽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원가가 나오면서 제조원가 계정은 차변, 대변, 잔액이 전부 제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가 만들어지면서 매출원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12월 달로 해서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제출용, 표준용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세무조정을 하기 위한 표준재무제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12월 달 손익계산서 조회를 하고 나면 손익계산서에 나온 내용 기준으로 또 보시게 되면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표준용 한번 클릭함으로 인해서 표준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리용 쪽에서 보시면 상단에 그러니까 그 전표 추가라고 있습니다. CF5 전표 추가.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이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회계학에서 이야기할 때 수익과 비용 계정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해서 순이익을 당기순이익으로 전표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CF5 전표 추가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건을 추가했다라고 멘트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추가하고 나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12월 31일 날 해서 조회를 하면 쭉 하단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이 차변, 대변, 잔액이 전부 다 제로가 되어 있죠. 그죠? 영업외 수익도 마찬가지고 영업외 비용도 마찬가지 전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로로 되고 당기 순이익이 손익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자본 항목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도 마찬가지로 표준용을 클릭해서 표준 합계잔액 시산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12월 달 조회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달 조회에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표준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셨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특히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본의 총 합계가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있을 때 이게 마이너스 나오더라도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재무제표가 제출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자본 합계가 플러스가 나오는 쪽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용 중에 교재 102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득 인정 용역 있죠. 3.3%로 인정 용역이 있는 부분들은 표준 재무제표에 인정 용역으로 구분 표시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정보의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개정 과목을 별도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808번에서 사업소득 인정 용역비라고 해서 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개정을 만드셔 갖고 표준재무제표 연결 코드에 보시면 33번에 인정 용역비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국세청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원천징수 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인정 용역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표준재무제표에 반영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될 건 없지만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무시하기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